여러분, 최근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최종 꿈은 무엇입니까? 무려 68%가 꼽은 압도적 1위는 바로 조물주 위의 건물주였습니다. 아침에 브런치 먹고 오후엔 골프 치고 매달 1일엔 통장에 월세가 꽂히는 삶. 우리는 이걸 자본주의의 승리자라고 불렀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 11월 현재 각종 경제지표들이 가리키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한국부동산원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권의 투자 수익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건물주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까먹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강남 테헤란로 뒷골목에 50억짜리 건물주 김 회장님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벤츠 뒷좌석이 아니라 페달 오토바이 위에서 찬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이게 자극적인 유튜브 뇌피셜 같나요?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와 뉴스 기사들이 증명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서늘한 민낯입니다. 오늘은 간물주 신화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팩트와 데이터를 근거로 아주 적나라하게 털어드립니다. 자,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나 건물주야 하고 으스대던 친구들 요즘 표정 어떤가요? 아마 죽상일 겁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은 숙검정일걸요? 왜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할 이 숫자들이 그분들의 목을 조르고 있거든요. 뉴스에서는 그냥 위기다라고 점잖게 말하지만 현장에서는 곡소리가 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금리라는 괴물을 너무 얕봤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들어가서 영끌 열풍이 절정이었던 4년 전 2021년 데이터를 봅시다. 당시 기준금리 0.5%에서 1% 수준이었습니다. 사실상 제로 금리 시대였죠. 시중은행 담보대출 금리도 2% 중후반대였습니다. 이때 강남에 50억짜리 꼬마 빌딩을 샀던 김씨의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내 돈 10억에 대출 40억을 껐습니다. 소위 영끌이죠. 40억 대출에 그 당시 금리 2%대 후반을 적용하면 한 달 이자는 약 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은 1,500만 원이었죠. 이자를 내고도 매달 600만 원씩 남는 장사였습니다. 수익률이 짭짤했죠. 그런데 2025년 오늘 상황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미국발 고금리 기조로 금리가 2배 이상 뛰었습니다. 단순 계산해볼까요? 40억 대출에 현재 6%대 금리를 적용하면 한 달 이자가 무려 2천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2021년 900만 원이던 이자가 불과 몇 년 만에 2배 넘게 폭등한 겁니다. 월세는 1,500만 원 그대로인데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할 돈이 2천만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숨만 쉬어도 매달 수백만 원씩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월급쟁이로 치면 내 연봉은 5천만 원으로 똑같은데 갑자기 카드값이 1억 원이 나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감당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건물은 덩어리가 크잖아요. 단위가 다릅니다.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은행에서 문자 하나 날아올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겁니다. 고객님, 금리가 변동되었습니다. 이 문자가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거죠. 연간 적자만 수천만 원대에 웬만한 대기업 과장 연봉이 이자로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통계가 보여주는 영내버리지의 공포입니다. 잠깐, 이제 진짜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내용을 보시면 이자는 애들 장난이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을 보셨습니까? 공실률이 심각합니다. 특히 명동, 이태원, 가로수길 같은 핵심 상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리를 걸어보면 체감은 더 심각합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임대 문의입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가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사람은 없는데 나가는 사람만 넘쳐나는 겁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1층 상가가 빈다는 건 건물의 심장이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남대로를 걸어봤는데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권리금만 3억, 5억 부르던 그 황금 같은 1층 자리들이 지금 다 임대종이 붙여놓고 먼지만 쌓여 있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영업 사장님들이 망해서 나가면 그 타격이 고스란히 건물주한테 오는 도미노 현상인 겁니다. 세입자 탓하지 마라, 월세 좀 깎아줘라 하는데 건물주도 이자 내느라 깎아줄 여력이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서로 중리산이하는 아비규환이 바로 여기입니다. 수익률은커녕 관리비, 재산세, 종부세, 고정비용 폭탄이 떨어집니다. 수입은 0원인데 지출은 수천만 원. 이건 투자가 아니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세 번째, 최근 뉴스 사회면에 이런 기사가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투잡 뛰는 건물주, 청소하는 사장님. 제가 취재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해보겠습니다. 강남의 건물을 가진 박 사장님, 최근 건물 청소 용역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이자를 내니까요. 새벽 5시, 남들 잘 시간에 본인 건물로 출근해서 직접 고무장갑을 낍니다. 1층 로비부터 5층 화장실 변기까지 락스 뿌려가며 직접 닦습니다. 내가 왕년엔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자괴감이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은행 톡촉 전화보다는 변기 냄새가 나으니까요. 밤에는 더 충격적입니다. 부족한 이자를 메꾸기 위해 페달라이더 앱을 켭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본업 외에 부업을 하는 가구주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죠. 그 통계 안에 우리 건물주님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헬멧 쓰고 마스크 쓰고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4층까지 생수를 배달합니다.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져도 당장 내일이자 내일 돈이 급하니까요. 생각해보세요. 나이 60 넘어서 평생 팬데만 굴리던 분이 한겨울에 오토바이 타고 배달 나가는 심정.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계단 오르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미쳤지. 내가 그때 그 도장만 안 찍었어도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당장 다음 달 이자 못 내면 경매 넘어가는데. 체면? 자존심?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생존이 목표인 거예요. 살아남아야 훗날을 도모하죠. 이게 여러분이 부러워하던 간물주의 2025년 리얼 라이프입니다. 네 번째,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 지역, 상가, 빌딩 경매 건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자 감당 못하고 두 손 두 발 닫은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낙찰가율입니다.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내놔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경제용어로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죠.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황금성이 제로에 가까운 상황. 평생 모은 퇴직금, 아파트 판돈, 영끌 대출까지 다 쏟아부은 내 건물이 헐값에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걸 지켜봐야만 하는 심정. 하루아침에 자산가에서 신용불량자로 추락하는 현실입니다. 자, 이제 냉정한 결론을 내립시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부동산 불패 신화, 이제는 데이터를 보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시대? 저금리가 만든 달콤한 착시였습니다. 이제 시장은 다시 현금 흐름과 노동의 가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빚내서 건물 산 사람들, 겉으론 웃지만 속은 시커멓게 탔습니다. 오히려 빚 없이 내 기술로, 내 능력으로 매달 꾸준한 소득을 올리는 여러분이 어쩌면 진짜 알짜 부자일지 모릅니다. 밤에 발 뻗고 잘 수 있는 자유, 그게 진짜 부의 척도 아닐까요? 아직도 나중에 돈 모아서 건물 하나 사야지 하는 막연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꿈에서 깨어나세요. 그리고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십시오. 그 건물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효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는 옛말입니다. 이제는 건물주 위에 은행장, 아니 금리가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냉철하게 현실을 봐야 살아남습니다. 잠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꼴 좋다고 비웃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건 남의 불행을 즐기는 게 아니라 시장의 무서움을 깨닫는 겁니다.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지금 무리해서 빚내면 누구든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내 지갑은 내가 지켜야지 아무도 안 지켜줍니다. 아시겠죠? 돈의 속사정이 팩트와 데이터로 여러분의 멘탈 꽉 잡아드리겠습니다. 이상 팩트로 뼈 때리는 돈의 속사정이었습니다.